캐나다에서 지금 이 순간 책상 앞에 앉아 계신다면 58세이든 62세이든 64세이든 그리고 올해가 바로 그 해인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의 숫자는 그 어떤 이전 해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은퇴하는 것과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의 차이가 평생 동안 수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저는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26년에 동시에 겹쳐진 캐나다 세금 및 복지 시스템의 7가지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은 최소 지난 10년 중 가장 유리한 은퇴 진입 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들 중 일부는 영구적입니다. 일부는 일시적입니다. 일부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결과입니다. 또 일부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타이밍상의 우연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7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 영상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함께 쌓이는지를 보게 되면 왜 2026년이 단순히 캐나다에서 은퇴하기 좋은 해가 아니라 최고의 해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이며 세금, 법률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저는 매주 CRA 규정, 재정적 함정,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것들로부터 캐나다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분석합니다. 그게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지금 댓글도 남겨주세요. 몇 년에 은퇴할 계획이신가요?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연방 최저 세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14%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것이 완전히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2025년 7월 1일 카니 정부는 최저 연방 소득세 구간을 15%에서 14%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글로브 앤 메일, 터보텍스 캐나다, TD 스토리즈, 그리고 캐나다 점시 A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변경이 연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5년에 실효세율은 혼합 적용된 14.5%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 세율이 완전히 적용되는 첫 번째 달력 연도입니다. 혼합 적용도 없습니다. 비례 계산도 없습니다. 과세소득 5만 8,523달러까지의 모든 금액에 대해 완전한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소득이 4만 5천 달러인 은퇴자의 경우 세율이 15%에서 14%로 내려가면서 연방세를 매년 약 450달러 절약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매년입니다. 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RSP 멜트다운 전략을 실행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이 세율 인하가 전환되는 모든 달러의 계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갭 이어 동안 RRSP에서 인출하는 5만 달러마다 첫 번째 세율 구간에서는 이제 15% 대신 14%로 과세됩니다. 즉, 멜트다운을 진행하는 매년마다 세금을 500달러 덜 내게 됩니다. 3년의 갭 이어 동안이라면 세율 인하만으로 멜트다운 과정에서 1,500달러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리처럼 누적됩니다. 비환급 세액공제율 또한 14%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기본 개인 공제액, 연령 공제액, 연금 소득 공제, 그리고 기타 모든 비환급 세액공제가 이제 15%가 아니라 14%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공제 가치가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저소득 은퇴자들에게는 순효과가 긍정적입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남은 세금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공제도 더 적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
기본 개인 공제액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습니다. 2026년 연방 기본 개인 공제액의 BPA는 16,452달러입니다. 이는 캐나다 점시 A와 텍스팁스 점시 A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캐나다인이 완전히 비과세로 벌 수 있는 소득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약 2% 인상되었습니다. 멜트다운 전략을 실행하는 은퇴자에게 BPA는 RRSP 인출 소득 중 얼마가 0% 세율로 보호되는지를 결정합니다. 16,452달러의 인출액은 BPA만으로 보호됩니다. 연령 공제나 연금 소득 공제, 기타 다른 공제가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말입니다. BPA가 높을수록 최소한의 세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커집니다. 14% 세율과 결합되면 2026년에 BPA는 RRSP 인출만을 소득으로 가진 캐나다 은퇴자가 약 27,000달러를 인출하고도 사실상 연방세를 거의 내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BPA와 연령공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무세금 인출 한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 TFSA 누적 납입. 한도가 1인당 10만 9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TFSA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연간 한도는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자격이 있었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캐나다인은 10만 9천 달러의 TFSA 한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 점시 A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부부라면 합산 TFSA 한도는 21만 8천 달러입니다. 21만 8천 달러가 캐나다 시스템에서 가장 세금에 보이지 않는 계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TFSA 안에 모든 돈은 비과세로 성장합니다.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OA, S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GIS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령 공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주정부 복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은퇴하고 갭 이어 동안 멜트다운 전략을 실행해왔다면 1인당 10만 9천 달러라는 공간은 TFSA만으로도 은퇴 생활비 3년에서 5년치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소득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RA가 여러분에게서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TFSA 한도는 앞으로도 매년 7,000달러씩 계속 증가하겠지만 지금 이용 가능한 10만 9천 달러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자산 공간입니다. 오늘 은퇴하고 지금 멜트다운 전략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게 될 가장 깊은 TFSA 우물입니다. 네 번째 이유, 양도소득 포함 비율이 50%로 확정되었고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2024년 연방정부는 양도소득 포함 비율을 50%에서 66.6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제안은 은퇴 계획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별장, 임대 부동산 또는 대규모 비등록 투자 계좌를 가진 은퇴자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본 이득에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21일 이 제안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스코티아 웰스 매니지먼트, 분버스 캐나다, 그리고 캐나디언 페더레이션 오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 포함 비율은 2026년 이후에도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 50%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이전하거나 사망 시 간주 처분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은퇴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이 있는 임대 부동산을 매각하는 은퇴자는 50% 포함 비율 기준으로 1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철회된 제안이 통과되었다면 18만 3천 달러에 대해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30%의 통합 세율 기준으로 보면 약 9,900달러의 추가 세금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확실성만으로도 은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산 처분 계획, 별장 이전 계획, 비등록 계좌, 인출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포함 비율을 완전히 알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성은 2024년이나 2025년 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캐나다 치과 치료 계획 CDCPE. 이제 시니어들을 위해 완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CDCP는 2024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민간 치과 보험이 없고 조정가족 순소득이 $90,000 미만인 65세 이상 캐나다인들에게 완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점시 A와 캐나디언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소득이 $70,000 미만인 은퇴자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0입니다. 스케일링, 충전치료, 발치, 예방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200에서 $300가 들던 치과 클리닝도 자격을 갖춘 시니어들에게는 이제 무료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혜택 연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은퇴하게 되어 회사 치과보험을 잃게 된다면 CDCP가 그 공백의 일부를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치과보험이 전혀 없었던 은퇴자들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줄여주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시장 하락이 수년 만에 최고의 RRSP 멜트다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초 관세 발표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이후 글로벌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캐나다 시장 역시 글로벌 주식시장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는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하락이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멜트다운 전략을 실행하는 은퇴자들에게 하락장은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멜트다운 전략은 RRSP에서 낮은 세율로 돈을 인출한 뒤 세후 금액을 TFSA에 넣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RRSP 잔액도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감소된 잔액 기준에서는 더 큰 비율을 인출하게 되지만 더 적은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 하락 전 RRSP 가치가 $300,000였고 하락 후 $260,000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50,000를 인출하면 14% 세율 기준 세금은 $7,000입니다. 만약 시장이 회복되어 다시 $300,000가 된 뒤 $50,000를 인출했다면 세금은 똑같이 $7,000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더 큰 자산 기반에서 인출한 것이 됩니다. 낮아진 시장 가치에서 TFSA로 옮긴 그 $50,000는 시장이 회복될 때 비과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TFSA 안에서 일어납니다. CRA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멜트다운 시점을 시장 하락과 맞추면 전략의 효과가 증폭됩니다. 더 낮은 가격에서 전환하고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며 회복에 따른 모든 성장은 비과세 계좌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기회는 지금 존재합니다. 시장이 고점에 있었던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 이 채널의 모든 전략은 2026년에 그 어느 해보다 더 잘 작동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이유가 아닙니다. 앞선 6가지 요소가 서로 복리처럼 겹친 결과입니다.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T103, 이 연금 소득 분할은 14% 세율 환경에서 15%였을 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배우자에게 남아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어듭니다. 14%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령공제와 더 높아진 BPA가 결합되면 소득을 잘 조절한 부분은 은퇴소득 첫 $27,000에서 $30,000까지 사실상 연방세율 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세금 구간은 역사상 가장 높아졌습니다. RRI, F 인출의 골디락스 구간도 2026년에 더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OAS 환수 기준이 $95,323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RRIF 최소 인출액과 환수 기준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 넓은 공간은 더 많은 금액을 통제된 세율로 인출해 TFSA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C, DCP는 원래라면 과세 대상 RRI, F 인출로 충당해야 했을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RRIF에서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1달러마다 그 1달러는 세금을 피하고 미래의 의무 최소 인출액도 줄여줍니다. 50% 양도소득 포함 비율의 확정은 별장 이전, 임대 부동산 매각, 비등록 계좌, 인출 계획을 깔끔하게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은퇴자들은 이제 정확한 세금 비용을 알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66.67% 제한이 살아있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가격이 낮아져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멜트다운 전략의 일회성 증폭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7가지 요소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곱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2026년 은퇴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달에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무세금 한도를 계산하십시오. BPA만 6,452달러에 연령공제 9,028달러를 더하고 연금소득공제 2,000달러를 더하십시오. 총합은 27,480달러의 비환급 세액공제입니다. 14% 세율 기준으로 이는 약 27,000달러의 소득을 연방세형으로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의 한도를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인출 계획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TFS A 납입 가능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마이씨 RA 계정에 로그인해서 사용 가능한 TFSA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2005년부터 자격이 있었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10만 9천 달러의 사용 가능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게 될 가장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자산 풀입니다. 세 번째,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도 시장이 여전히 하락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멜트다운 가속화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하락한 가격에서 RRSP를 TFSA로 전환한다는 것은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회복 이후의 모든 성장분을 비과세 계좌 안에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캐나다 점씨 A에서 C, DC, P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65세 이상이고 민간 치과 보험이 없으며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라면 6월 2일 신청 창구가 열릴 때 신청하십시오. 다섯 번째, 수수료 기반 세무 플래너와 함께 2026년 전체 계산을 실행하십시오. 내년 계산이 아닙니다. 올해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14% 세율, 더 높아진 BPA, TFSA 한도, 양도소득세 확실성, CDCP, 시장 하락, 그리고 더 넓어진 골디락스 구간이 모두 바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부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이 영상이 왜 2026년이 이전의 어떤 해와도 다른지 보여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책상 앞에 앉아 올해가 바로 그 해인가 를 고민하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 해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7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다음 주 심층 분석 주제가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7가지 이유를 한 사람의 사례에 모두 적용해서 누적된 금전적 효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디아는 63세입니다. 온타리오주 마크햄에 있는 통신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7만 6천 달러입니다. 그녀는 38만 달러의 RRSP를 가지고 있습니다. 4만 1천 달러의 TFSA도 있습니다. CPP는 65세에 시작하면 월 약 950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근무하던 시절 TFSA 납입을 최대치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만 8천 달러의 미사용 TFSA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디아는 2026년 9월에 은퇴할지 아니면 1년 더 일하고
2027년 9월에 은퇴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제 두 시나리오를 은퇴 후 5년 기준으로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나디아는 2026년 9월에 은퇴합니다. 2026년 마지막 분기 동안 그녀의 급여 소득은 약 $19,00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멜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멜트다운 첫 해 2027년 그녀는 RRSP에서 $40,000를 인출합니다. 14% 연방 세율과 온타리오 첫 구간 세율 5.09%를 합치면 첫 번째 구간의 통합 세율은 약 19%부터 20%까지입니다. BPA와 연령 공제를 적용한 후 $40,000 인출에 대한 총 세금은 약 $4,200입니다. 세후 금액 $35,800는 바로 TFSA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TFSA 잔액은 $41,000에서 $76,800로 증가합니다. 멜트다운 두 번째 해 2028년 같은 전략입니다. 또 다른 $40,000를 인출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냅니다. TFSA 잔액은 약 $112,000에 도달합니다. 멜트다운 세 번째 해 그녀는 65세가 됩니다. OAS가 시작됩니다. CPP도 시작됩니다. 그녀는 연령 공제와 연금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남편 데니얼과 함께 T103 이 양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C, DC, P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의 소득은 $70,000 미만입니다. 그녀는 본인 부담금용으로 자격을 충족합니다. 그녀는 미뤄왔던 치과 치료 예약을 잡습니다. 나디아가 67세가 되었을 때쯤이면 그녀는 3번의 갭 이어 동안 평균 약 20%의 실효세율로 RRSP에서 TFSA로 $120,000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녀의 RRSP는 성장분을 조정한 기준으로 $380,000에서 약 $280,000로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TFSA는 약 $160,000 수준입니다. 72세부터 시작되는 의무 RRI, F 최소 인출액은 더 작은 잔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인출액도 줄어들고 OA, S 환수 위험도 낮아지며 사망 시 최종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 나디아에게 적용되는 2026년의 7가지 요소 각각의 절감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15% 대신 14% 세율. $120,000의 멜트다운 인출에 대해 15% 대신 14%가 적용되면서 3년 동안 약 $1,200를 절약합니다. 두 번째 요소, $16,452로 높아진 BPA. 2025년 BPA인 $15,705와 비교하면 추가로 보호되는 $747의 소득이 생깁니다. 14% 세율 기준으로 이는 연간 약 $105 절세 효과입니다. 20년 은퇴 기간 동안이면 총 $2,100입니다. 세 번째 요소, $109,000의 TFS A 한도. 나디아는 멜트다운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한도 $68,000를 활용합니다. 만약 그 $68,000가 RRIF 안에 남아 있었다면 의무 최소 인출이나 사망 시 최종 과세를 통해 30%부터 40%까지 세율로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35% 세율 기준으로 $68,000에 대해 피한 세금은 약 $23,800의 평생 절세 효과입니다. 네 번째 요소, 50% 양도소득 포함 비율. 나디아는 미실현 자본 이득 $42,000가 있는 비등록 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포함 비율 기준에서는 과세 대상 이익은 $21,000입니다. 그녀의 통합 세율 기준으로 세금은 약 $4,400입니다. 철회된 66.67% 제한이 적용되었다면 과세 대상 이익은 $28,000였을 것이고 세금은 약 $5,900였을 것입니다. 50% 비율이 확정되면서 그녀는 $1,500를 절약합니다. 다섯 번째 요소, CDCP. 나디아는 65세부터 자격을 충족합니다. 그녀는 매년 치과 클리닝 2번,
충전 치료 1번, 그리고 엑스레이 세트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C, DCP가 없었다면 본인 부담 비용은 연간 약 $800였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보장기간 기준으로 CDCP는 그녀가 원래 과세 대상 RRI, F 인출로 충당해야 했을 치과 비용 만약 시장이 여전히 2025년 고점 대비 10% 낮은 상태라면 그녀의 첫 해 $40,000 인출은 하락한 잔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TFSA 안에서 회복되면 그 성장분은 비과세입니다. 만약 회복 과정에서 2년 동안 15% 상승한다면 $40,000는 TFSA 안에서 $46,000로 성장합니다. 이 $6,000의 비과세 성장분은 만약 RRSP나 RRI, F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30%부터 40%까지 세율로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시장 하락 시점 덕분에 그녀는 미래 세금 약 $2,000부터 $2,400까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7번째 요소, 더 넓어진 골디락스 구간. OAS 기준선이 $95,323이고 연령 공제 기준선이 $45,500이기 때문에 나디아는 72세 이후 RRI, F 인출액을 조정할 때 더 넓은 구간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더 넓어진 구간 덕분에 그녀는 환수, 시리오, 클로백을 전혀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소 인출액보다 연간 약 $2,000를 더 인출할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RRI, F 인출 기간 동안 이 추가 연간 $2,000는 총 $30,000를 RRIF에서 TFSA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35%의 회피된 최종 세율 기준으로 이는 평생 기준 추가 절세 효과 $1,500입니다. 나디아의 은퇴에 대한 2026년 7가지 요소의 총 누적 효과 약 $49,100의 평생 세금 절감 및 의료비 절감 효과입니다. 일부 요소들이 변했을 수도 있고 멜트다운 기간이 1년 더 짧아졌을 수도 있는 1년 뒤 은퇴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같은 RRSP, 같은 CPP, 같은 집, 같은 주, 프로빈스, 차이는 단 1년입니다. 2026년 9월 대 2027년 9월. 그것이 제가 리트리스 AI 리서치 가이드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무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계사와 상담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이 7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해하고 있게 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상태로 오는 은퇴자들이야말로 2026년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달러를 가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요소들 중 일부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4% 세율. 이것은 이미 법제화되었습니다. 되돌리려면 새로운 의회 법안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BPA.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으며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약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요소는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TF, S, A 한도. 이것은 매년 $7,000씩 증가합니다. 1년 기다리면 한도가 $7,000 추가됩니다. 하지만 멜트다운 기간은 1년 줄어듭니다. 순효과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잃게 되는 멜트다운 1년의 가치가 추가되는 $7,000 한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율. 현재 50%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은 어떤 연방 예산안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존재하는 확실성은 18개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개월 후에도 존재할지 알 수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지금 활용하십시오. CDCP.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정부에 의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으며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시장 하락. 이것은 정의상 일시적입니다. 시장은 회복됩니다. 하락장 속 멜트다운 기간은 멜트다운 전략 중 가장 가치 있는 형태이며 가격이 낮을 때만 존재합니다. 더 넓어진 골디락스 구간. OAS 기준선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있으며 매년 조금씩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연령 공제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상승합니다. 이 요소는 안정적입니다. 7가지 요소 중 일시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시장 하락과 양도소득세 확실성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구조적이며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일시적 요소는 잠재적으로 가장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최고의 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낮은 세율이 처음으로 1년 전체에 적용되고 역사상 가장 높은 BPA와 TFSA 한도, 확정된 양도소득세율, 새로운 치과 프로그램, 멜트다운 증폭을 위한 하락장, 그리고 역사상 가장 넓은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이 특정한 조합이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정확히 이 형태로 다시 존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숫자들은 검증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이 영상이 왜 2026년이 이전의 어떤 해와도 다른지 보여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책상 앞에 앉아 올해가 바로 그 해인가를 고민하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 해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7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다음 주 심층 분석 주제가 됩니다. 지금 이 숫자들을 처음 계산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화를 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 리트리어스 AI 리서치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로 상담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